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밖은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다렸던 지표가 나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심리가 개선된 모습인데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못하고 일부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흐름은 좋지 않았죠. 오늘은 이 뉴욕 증시 훈풍을 그대로 좀 이어받을 수 있을지 장중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는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380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16%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1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이 좀 개선이 되어 주어야 할 텐데 오늘은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출발하는 등락이 갈리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 모시고 함께하는데요.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여민 FP, 유영화 과장과 함께 오늘도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과 이슈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전에 저희가 체크해봐야 되는 사항들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요즘 시장을 움직일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이 위축된 투자 심리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비록 파란불을 켜내긴 했지만 어제 우리 시장 양대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에는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죠. 이 상승률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7.1%로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기록이기도 하고 또 7.0%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 속에서 빅스텝이 유력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3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이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 가져갔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혼조세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8%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코스닥은 0.06%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보다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은 하루 만에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상승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2차 전지주는 1% 넘게 빠졌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비록 약보합하긴 했지만 삼성 SDI가 조금 더 큰 폭으로 가라앉자 시총 5위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의 분기 매출이 이 낸드 플래시를 넘어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030년 파운드리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 2019년 4월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던 이재용 회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인공지능 5G 관련 통신, 이 맞춤형 칩 수요가 증가한 반면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줄어들면서 정보기술용 기기에 활용되는 낸시 플래시 기술이 이 매출이 감소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려 왔습니다. 세계 반도체 2위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업황의 불화 속에서도 아이폰 신제품 출시 효과로 독보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가는 1위 TSMC를 막아설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한편 간밤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오늘 장에서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형제들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5% 오르면서 6만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6만 전자를 탈환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2위부터 4위 종목에는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락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2%, SK하이닉스가 0.12% 내리면서 약보합 출발이 예고되고 있고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 빠지면서 81만 1,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전장 자동차 관련주가 상당히 부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가 2.5% 가까이 빠진 가운데 기아는 4% 가까이 내려앉으면서 11위로 주저앉았는데요. 카카오는 홀로 빨간불을 켜고 강보합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내년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카카오는 카카오톡 개편을 통해서 이 광고와 커머스 사업을 확장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또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파란불을 켜고 4% 가까이 내려앉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관련해서 우리 시장 자동차와 전기차 관련주 총 흐름들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LG화학만이 2.73% 빠지면서 거의 3% 하락한 60만 6천 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밖에 모든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전장의 하락분을 반납하면서 1.56% 상승한 65만 3천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0.31% 강보합, 네이버와 카카오는 1.3%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월요일에 상당한 미미한 흐름을 보였던 바이오주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는 희비가 갈렸는데요.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 LNF만이 약보합 마감했고 이 밖에 모든 종목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LNF가 1.03% 빠지면서 19만 3천 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카카오게임즈는 빨간불을 켜고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게임즈가 1.73% 가장 크게 뛰어오르면서 44,2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두 종목은 어제장의 주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보합권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제 3% 넘게 빠졌고요. 에코프로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리노공업은 2%에 가까운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장 스튜디오 드래곤과 리노공업이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노공업 같은 경우 1.4% 가까이 빠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 밖에 모든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에코프로가 1%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은 3.63%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6만 8,6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또 오늘 흐름 기대되는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모든 종목들은 제약 바이오주였죠. 최근 유럽에서는 코로나19와 독감,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항생제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항생제 관련주의 흐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보제약입니다. 세팍의 항생제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거래일 연속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11% 넘게 상승하면서 8,9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화일약품입니다. 원료의약품 사업 분야에서 이 식품 원료와 항생제 사업으로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장 역시나 11%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21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유니온 제약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항생제와 근골격계 그리고 소화 기류계류 품목이 주력 상품인 이런 바이오주 기업입니다. 오늘장 7% 넘게 상승하면서 8,3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사 관련주인데요. 어제 올해 들어서 첫 황사 위기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에 황사와 미세먼지 관련주가 전일 대비 2%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오늘장 위니아의 흐름 4% 넘게 빠지면서 2,43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는 웰크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에 필요한 고효율 필터 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등락을 거듭하다가 어제장에서는 6.5%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장에서는 3%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E&M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K 콘텐츠의 위상이 점차 더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CJ E&M이 북미 유통망을 대거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이 모두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갖추게 된 건데요. 오늘장 흐름 1% 넘게 빠지면서 97,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최초로 한강 밑을 나누는 도로터널 공사에 현대건설이 첨단 TMB 장비를 도입해 본격 시공에 들어간다는 소식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TBM 관련 주들이 흐름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먼저 EM코리아입니다. 2013년 터널 굴진기 이 TBM 사업에 진출해 대표적인 터널 굴진기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오늘장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특징주 특수건설입니다. 앞서 해적 송수관로에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종목인데요. 오늘장 0.6%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2월 14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전달해 드렸는데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후에 우리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또 결정이 될지 체크를 면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 상황과 종목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떴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해 주네요. 코스피는 0.35%, 코스닥은 0.42% 상승하면서 출발해 줍니다. 첫 번째 전문가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바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욱 차장님과 개장 상황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훈풍을 그대로 좀 이어받아서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장의 포인트들과 종목 이야기 들려주시죠. 우선 오늘 미국 증시 또 상승 출발을 한 다음에 약 상승을 일부러 좀 반납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이제 물가 안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투자 심리 개선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크게 나온다는 것보다도 이 지금 현재 수준에 대한 부분을 좀 유지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일에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테슬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큰 폭의 어떤 영향보다도 선방했다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2차 전지 전기차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좀 주의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업종별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가장 큰 업종이 바로 이제 그 의약품.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 코로나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한 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과 다른 대륙에서도 지금 현재 해열제나 항생제에 대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의약품 업종이 오랜만에 약간 주도주로 좀 부각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대원제약 같은 경우가 10.39%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떤 중소형 제약주 중에서도 그래도 어떤 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대원제약이라 볼 수 있겠는데, 오늘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어떤 그 신임 사장에 대한 선임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강하게 좀 상승세가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파미셀이 4.37%, 삼일제약이 3.37%, 유유제약이 3.0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삼일제약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 어린이 브루펜시를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는 약간 좀 그 회사가 미는 방향이 바로 이제 망막 쪽이죠. 이 저만제나 이 망막 질환 치료제에 대한 계획이나 사업 계획이나 그런 실적이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 베트남 쪽에서의 이 공장 설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삼일제약의 상승세가 이번 주에 좀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소제약 제약주 SK바이오사이언스도 2.29%,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95%, 이 대형 제약사들도 지금 상승폭이 크게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섬유의복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습니다. 지금 FNF가 1.74%,
대한방제 1.57%, LF가 1.23%, 호전실업이 0.9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아지질이 1.48%, HJ중공업이 1.21%, DLEH가 1.19%, HDC 현대산업개발 0.9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CS윈드가 2.66%, 한온시스템 1.45%, 대동 1.27%, A프로젠이 1.19%, 두산마켓이 1.1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업종도 여기 제약 업종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경남제약이 지금 현재 19.35%의 가장 큰 어떤 상승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큐어가 14.77%, 한국 유니온제약이 11.95%, KPX 생명과학이 11.3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일약품이 7.27%, SCM 생명과학이 7.0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담배 업종도 괜찮네요. 지금 우양이 10.61%, 카나리아 바이오가 7.1%, 체리브로가 3.83%, 푸드웰이 3.4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의료정밀 기기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세종메디칼이 지금 16.59%의 가장 큰 어떤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이 두원사이언스 제약에 대한 인수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좀 상승폭을 좀 가장 크게 좀 가져가고 시간에 어제도 그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어제 시간의 상한가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프렌드가 9.9%, 수젠텍이 5.07%, 시오메디컬 3.89%, 타나진이 3.49%, 미코바이오메드가 3.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통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린바이오가 4.65%, 카스가 4.52%, 대한과학이 3.18%, 제로투세븐이 2.7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 반도체주도 괜찮네요. 하나마이크론 3.88%, 넥스틴 3.12%, KPS가 2.24%, 주성엔지니어링이 2.12%, KX하이텍이 1.9%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테스나가 1.86%, 인텍플레스가 1.85%, 웰덱스가 1.8%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업종 오늘은 좀 반등세가 나오네요. 이 DNC 미디어가 3.64%, 킹거스토리가 3.31%, 스코넥이 2.57%, 지니뮤직이 1.68%, 다나리 1.22%, 위메이드가 1.13%, 플리토가 1.04%, 그리고 모비릭스가 0.84%, 카카오게임즈가 0.81%, 펌투스가 0.8%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볼까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0.84% 상승, LG에너솔루션이 지금 현재 0.4%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달 들어서 좀 하락폭이 좀 크죠. 좀 거의 15%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오늘도 지금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LG 에너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 그리고 LG와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가 역시 테슬라가 의 영향인 것 같아요. 이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량 감축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2차 전지 기업들한 전기차 관련주들한테는 악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0.12%,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가 2.44%, 삼성 SDI 오늘 오르네요. 2.64%, LG화학은 2.4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2% 이상 오르는 기업들은 삼성바이오로지스, 삼성 SDI, LG화학 순이고요. 큰 폭에 떨어지는 종목들은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봤을 때 좀 하락폭에 좀 눈에 띄는 게 바로 롯데케미칼이 지금 4.43%의 하락세를 지금 나와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좀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 출발합니다. 세트론헬스케어가 2.14%, 에코프로비엠이 5와
LNF가 0.15%,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1.1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HLB가 0.15% 상승, 펄어비스가 0.8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3.17%의 상승세로 가장 좀 그 코스닥 기업들 안에서 상승폭이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ST팜도 6.08%의 강한 오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좀 제약 바이오 업종들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가는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락이 1% 이상 나오는 기업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승폭은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오늘 장중에 어떤 중국이나 여러 어떤 이벤트는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늘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세하게 개장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오후까지 상승폭 이어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서울금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도 의약품 관련주들 강하고요.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종종 있는데 관련돼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미국 시장의 어떤 큰 호재, 분수령이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CPI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상당하게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후퇴했다는 그런 지표 때문에 인플레이션 피크 가능성 때문에 좀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기다리던 어떤 조정의 어떤 변곡점, 상방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은 고점, 쌍봉 고점, 첫 번째 쌍봉 고점 대비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여줬던 부분들. 최근에는 한 4일 정도 조정해서 오늘 드디어 올선을 좀 회복하는, 올선을 돌파를 좀 했다는 것은 최초의 그 시그널 상으로 보면은 단기 매수 신호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종목으로 보면은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이는 종목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 어떤 구간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던 어떤 부분들의 어떤 종목군 중에서 거의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이는 종목군들을 이제 고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시장의 대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이제 고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겨우 강세 테마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이제 모더나도 급등을 좀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약 바이오 쪽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중국에서 이제 벌어지는 위드 코로나 이것 때문에 발열 환자가 16배 급등했다는 그런 어떤 뉴스가 좀 있죠. 그래서 코로나 그 어떤 분위기, 어떤 확산 분위기가 좀 가시화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초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좀 있는 좀 상황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최근 대형주 쪽에서는 아마도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이런 그 거래소 쪽의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언급을 좀 했던 종목군 중에서 한번 그 급등했던 종목군들을 보면은 이틀 전에 제가 이제 국제약품을 처음에 이제 장중에 언급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상승을 했고 조정을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이후로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 화일약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일약품도 어제 언급을 하고 이제 상한가를 쳤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계속해서 한번 상승의 종목군들 흐름들 현재 오늘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대체적으로 진단 키트 쪽으로 강세 부분들이 상당하게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진단 키트주 쪽에서는 현재 EDGC 종목군들이 오늘 갭상승이 좀 돼서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삼각수렴 형태에서 이제 갭이 나타났고, 이제 EDG 실현 종목군들은 이제 진단 키트도 되지만은 현재 대체육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자회사가 항암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기업 이런 어떤 부분까지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재료가 이제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이쪽 메타버스 쪽의 어떤 섹터도 현재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이제 큰 흐름들은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삼각수렴형의 형태에서 이제 갭 상승이 되지만은 시가에서 상승하다가 살짝 밀린 부분이 있지만은 플러스 5% 부분들이 나름대로 하나 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현재 매물 소화하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관련된 진단 키트 중에서 좀 현재 추가적으로 한 3개 정도 더 바라본다면은 현재 영업이익이 좀 현재 증가되는 기업, 매출액 위주된 손으로 보면은 현재 신서구 항원 키트, 그러니까 PCR 검사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신성화 항원 진단 키트 부분들이 즉석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종목군들 중심으로 보면은 현재 휴마시스, 수젠텍, 엑세스 바이오 이런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이 휴마시스를 보면은 한번 전체적 급등하고 한 절반 정도 조정되고 계속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다가 21선을 돌파하는 길목에서 상승 삭발 형태가 일어났고 이틀 정도 숨고르기를 하다가 오늘 이제 갭상승이 좀 일어났죠. 다시 한번 거래량들이 좀 터지면서 신고가의 갱신도 가능하기 때문에 휴마시스도 약간 뭐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젠텍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수젠텍도 아직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급등하고 한 절반 정도 조정. 여기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에서 현재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 피크 거래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그 거래량 피크가 되면은 고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완만하게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주목을 좀 한번 해보자 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단 키트 쪽에서는 엑세스 바이오 쪽도 이제 이번에 좀 올라간 서서히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감기약보다는 조금 타이밍이 늦는 상태에서 최근에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현재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제 한번 일반적인 종목에서 보면은 파미셀 같은 경우도 여기 오늘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이제 파미셀도 현재 전체 큰 상황에서 보면은 급등에 대한 절반 조정을 보이고 오늘 이제 갭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갭상승 아침 크게 오르다가 이제 시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물 소화를 하고 추가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어제 이야기를 좀 했던 종목군 중에서 제가 이제 마인지랩 부분들을 잘 보자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현재 그 지능형 로봇 관련된 이슈 쪽도 약간 부상이 좀 돼주고 있는데 어제 그 8% 정도 올랐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이제 10% 넘어가는 어떤 상승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좀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차트로 보면은 이제 매집 거래량 상승 삭발 형태 그리고 5일 찍고 다시 한번 작은 상승 삭발 형태. 그러니까 상승의 이제 캔들 암시를 하는 캔들의 모습이 연달아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현재 거래량이 좀 적은 가운데서도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쪽 이제 거래량 위주 종목으로 잠깐 보면은 이제 AD 지금 현재 그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들은 약간 아직은 없지만은 현재 순환매로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로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로보티즈 부분들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로보티즈 두 개 종목인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오늘 단기적으로 보면은 2단 하락 부분들이 이제 급락의 모습들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반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바닥권에서 급등한 종목은 아니더라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 큰 흐름을 그렇게 약간 보신 게 좀 좋을 거로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약바이오주 외에 로봇 관련된 부분들 거의 이제 제약바이오주 이쪽으로 이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좀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적으로 대장주격인 SK바이오사이언스 어떤 그 종목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크게 상승하고 이거에 대한 절반 정도 조정, 그다음에 기간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터닝을 보였죠. 그래서 대장주격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확실히 우상향 상방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부터 독감 관련된 현재 백신 제조 전문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백신 일반 어떤 코로나 백신하고 약간 어떤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멘텀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약간 대장주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서울경제TV 리돈 임상현 파트너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개장 직후 약 21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여전히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대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다시 한번 모십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 장중에 함께해 주시면 환율부터 수급을 좀 확인해 네. 주시지 않습니까? 환율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환율 지금 1,300원 이하로 지금 내려가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상에도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전 시장 매도를 했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전 시장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쪽에서 한 230억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한 80억 정도 지금 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좀 지수를 좀 올리려고 하는 모습들. 사실 좀 시가에 좀 제가 볼 때 좀 지수가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어쨌든 미국 시장의 어떤 훈풍을 좀 잘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일자별로 보게 된다고 하면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좀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의 제가 볼 때는 좀 매도세를 못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같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섹터별로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섹터들이 상당히 많은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의약품, 의료정밀 쪽에 좀 상당히 강한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제일약품 한 14% 정도, 그다음에 ST바이오스 3%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중국향 관련된 좀 이슈로 인해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의료정밀 쪽에서 보면 이제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종목들 약간 원숭이 두창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면서 확실히 좀 사재기를 많이 들어간 모습들, 약간 이제 우리나라 봤을 때 예전에 좀 모습을 좀 보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지금 이제 OTT 관련된 쪽에 대한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
좀 후발주자로 나오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게임 같은 종목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선순환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에 좀 시세가 났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매물 출회가 되고 지금 후발로 따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빠르게 선순환이 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좀 특이하게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 코스닥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좀 시장이 올라갈 때 좀 같이 올라가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SK하이닉스만 지금 약보합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대부분의 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권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드릴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CJ ENM 정도 약간 차익 매물인데 이것도 거의 약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빨간불을 켜면서 그래도 시장의 상승 흐름을 잘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제약 관련된 종목들 이틀 연속으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기약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이슈를 탄력적으로 받아서 제약주들 또 중국 덕분에 이렇게 또 올라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2차 전지주는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를 좀 보이고 네. 있고 오늘도 약세를 띄고 있네요. 2차 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이 사실 좀 힘들었을 때 그래도 좀 강하게 좀 맞아요. 버텨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듯한 좀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수급 자체가 좀 많지 않은 예탁금 자체가 좀 많이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제한된 수급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섹터별로 좀 선순환이 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는 것 자체는 2차 전지 쪽에서 나온 수급들이 좀 이동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분명히 이제 내년이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것으로 그쵸.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로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시장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가격 및 기간 조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내년에 분명히 담아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좀 보시면서 제가 볼 때 숫자가 지금 4분기부터 내년에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선별 작업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좀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가격대 구간으로 내려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분명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이 양극재 쪽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을 전 대장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 쪽에서는 나노신소라든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지금 당장 사시라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더 받고 좀 바닥에 대한 부분이 좀 확인이 됐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좀 시작하시는 좀 그러한 전략을 쓰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로 V자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조금 방망이를 길게 잡고 대응하시는 걸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대부분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테슬라가 흔들리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쭤봤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경기가 어려울 때 2차 전지도 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봐야 되는 종목으로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 위주로 보면 좋을지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FP님 저희 오후장까지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지 궁금한데 오후장까지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도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장 초반에 상당히 강했었습니다만 네. 오히려 이제 이 CPI가 잘 나오고 났는데 이 약간 좀 신선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일단 이런 느낌. 이슈에 대한 신선도. 예, 네. 그다음에 FOMC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또 느낌에서 약간 좀 시장 자체가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강했는데 본 시장 들어가니까 약간 좀 생각들이 많아지는 상황이죠. 결국 네. 이제 과연 좀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가 얼마큼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의견이 있을까? 결국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과연 CEO가 있는 것이냐 너무 이제 다른 쪽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좀 하락하는데 어떻게 보면 매물 출혈가 나오는데 테슬라가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장 초반에는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또 FOMC에 대한 확인을 좀 우리나라도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결국 뭐 내일이다 보니까 또 그런 심리가 또 강해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금 관련된 이슈 이게 좀 상당히 저는 FOMC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세금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시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명부 폐쇄 이후에 4%, 5%씩 막 급등하는 어떤 시세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 관련된 이슈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을 좀 기다리는 장세가 오후장에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오전 같은 경우 너무 지금 따라간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테마 매매를 하시는 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목요일이 좀 지난 이후부터 본격적인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뭐 오후장에 약간 관망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자세하게 오후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 시장 살펴봤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신데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화 과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주는 기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네요. 자세하게 수급적으로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 전일 시장 이제 장 좀 흘러내리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좀 특징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장이 흘러내리다가 어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후반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가 쪽에 또 수급이 유입이 되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지지선을 좀 깨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은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흘러내리기보다는 좀 지지를 하면서 좀 상방도 맞췄고 하방도 좀 지지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최근 2주 동안 아주 지루하고 좀 불편한 시장을 이어왔는데 내일 있을 FOMC를 마지막으로 일단은 마지막 빅 이벤트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일 있을 FOMC에서 그리 매파적이지 않고 또 시장을 어쨌든 자산시장 가격을 누르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뭐 금투세 유예까지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만 나와준다면 연말까지 단기 랠리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 쪽의 관련주보다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을 더욱더 좀 유념을 해서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태광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존의 주도주 전력기기라든지 건설기계, 피팅 이런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나 드라마 제작사 이런 쪽에 올라오면서 사실 좀 눌렸는데요. 지금 기존 주도주 중에 전력기기가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도 이에 따라서 신고가 갱신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섹터들이 대주주 양도세 조정을 일부 마치고 다시 좀 반등을 모색하는 흐름인데 여전히 대주주 양도세의 압박은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변동성은 있겠지만 오히려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피팅 쪽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태광은 월요일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태광의 차트를 보시면 121선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왔거든요.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도 121선 지지 여부만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관심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피칭주들 대부분 차트가 이상한 상황입니다. 삼성지 호실적 발표 후에 섹터 순환매 나오면서 15%쯤 조정됐는데 유가 빠지면서 이에 관련해서도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만 더 여기서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유가는 여기서 이제 반등의 타이밍을 잡았다라고 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기계 쪽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인도 쪽과 그다음에 중국 리오프닝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블을 넘어서 트리플 모멘텀을 받고 있는 쪽이 바로 건설 기계인데
건설기계 쪽은 아무래도 급격하게 하반기 들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의 그 어떤 차익 실현의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이용해서 오히려 모아가야 되는 저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내년도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됐을 때의 모멘텀 더욱 추가될 수 있고 또 여기다 사우디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년도의 주도 섹터의 한 축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중에서 지금 수급 들어오는 쪽 같은 경우를 더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진성TC라든지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런 쪽 지속해서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방산인데 최근에 조정받은 주도주 중에서 이제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중에서 저는 항상 탑픽은 LIG X1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LIG X1도 사실 올해 내내 지지라인이었던 121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IG X1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까지 서프라이즈 실적 달성을 했고요. 4분기에도 컨셉 충분히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영업이익 2,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총 1조 8천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저한 저평가고 지금 방산주 중에서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까지 겸비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있죠. 지금 이제 중국이 신규 확진자가 꽤 증가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인이 가장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감기약 선물 보따리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지금 감기약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혜주가 누구냐를 좀 판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테마주성을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미 다 아실 테니까 오히려 실제 펀더멘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한미약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12월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 리오프닝이 좀 카드가 만지작거렸을 이후에 한미약품 주가가 심상치 않아요. 이유는 중국의 감기약 사재기 열풍의 수혜주라고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경한미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요. 북경한미는 코로나19 수혜주 이외에도 사실 제품 현지화에 성공을 했고요. 꾸준하게 두 자릿수 이상의 실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북경한미의 실적을 이루고 있는 종목이 어떤 제품이냐라고 본다면 이탄진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기침가래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약에 이 코로나의 오미크론에 또 약간 수혜주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초에 저희도 이제 감기약 사재기 열풍이 불면서 국내 제약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데 실적까지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테마로만 움직이기에는 동사의 그 시총이 3조가 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로 효성 TNC가 지금 가파르게 조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동사가 기다렸던 모멘텀 가장 큰 게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었는데 10월 초 대비해서 벌써 3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 사실 중국의 메이저 스판덱스 업체도 사실 주가가 좋았거든요.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판덱스 시황 자체가 21년 초호황 이후로 대규모 증설로 인해서 다운 사이클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이번 3분기 업황을 저점으로 해서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빠르게 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스판덱스 가동률이 8월에 51%에서 10월에 81%까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재고 일수 또한 50일에서 26일로 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황은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인대 이후로 수요 회복이 되면서 증설 효과가 완화되고 업황 관련 지표가 꾸준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가는 이제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을 좀 유력하게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힘을 받으니까 미디어 콘텐츠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부 조정이 나오는데 어제보다는 조정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1월 이후에 미디어 콘텐츠 관련 주식들이 적게는 30%, 많게는 70%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의 과열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11월부터 연말 대작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아파트까지 오늘 이제 개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저는 충분하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국 쪽의 경우에는 아직 그 구작 신작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구작 판매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신작 판매까지는 모멘텀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말에 올해 최대 기대작들이 이제 몰려 있는데 드라마의 경우에는 이제 공급하는 플랫폼이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화도 코로나 영향권에서 점점 지금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기대작들 개봉도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연말 효과로 이 미디어 콘텐츠들을 볼 것이 아니라 좀 구조적인 성장세로 이제는 좀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리오프닝주도 좀 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아요. 1차 랠리 마치고 좀 숨고르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예상보다 지금 규제 완화를 지금 코로나 규제 완화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 부작용으로 그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주는 내년도에 또 한 축으로 저는 이제 건설기계와 더불어서 좀 보셔야 되는 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옥석 가리기 하시면서 너무 센티로만 가는 종목 말고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EPS 성장이 구조적으로 가능하고 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너무나 빠져 있어서 주가 하방 지지력이 있는 기업들 뭐 일부 면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형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이제는 좀 옥석 가리기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까지 이 상승폭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